학생들이 오롯이 정답으로 향할 수 있게 반갑습니다. 목동 미래탐구에서 우리 구로고 친구들 국어 가르치는 김경민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평일 저녁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은 최소화하고 우리 구로고 시험이 어떤지, 구로고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구로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과 어머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는 다음 6가지고요. 아시겠지만 원래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6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일까요? 관리겠죠.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더 시간을 써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과 끝. 그래서 구로고를 가르치는 너는 대체 누구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국어교육과 영어교육을 전공한 전공자고요. 현재 목동에서는 이화여고 수업을 하고 있고 구로고 수업하고 있고요. 대치에서도 고등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여드리는 이것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 국어 실력을 쌓는 건 하나의 완전한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저의 슬로건인데요. 건물을 지을 때 제 아무리 높은 건물일지라도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거센 바람이나 비가 불었을 때 쉽게 무너지겠죠. 그것처럼 저는 이 기초 세우기라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곧 고1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진행하는 수업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보통 남자 선생님들한테 어머님들 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선입견이 판서가 조금 별로지 않을까 또는 정리가 조금 꼼꼼하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올 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애들이 들으면서 한번 쓰면서 한번 또 숙제하고 복습 테스트를 치면서 이 하나의 수업 속에서도 N회 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모든 판서는 철저한 계획 아래에 색깔도 저의 흰 분필은 아이들의 검정, 저의 빨강은 아이들 빨강, 저의 노랑은 아이들의 파랑색 볼펜으로 기본 개념, 시험 출제 높은 개념 또는 보충 또는 심화 개념까지 모두 판서로 정리를 했고 이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기 좋게 교재에도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요즘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요 지금 보시는 몇 개의 타이틀은 제가 실제 수능이 끝난 직후에 설명회가 또 있으면 써먹으려고 급하게 당일에 캡처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국어가 어떻다고 하나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죠. 어려운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렵냐, 이렇게 등급 컷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왼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연한 것은 이제 언어와 매체라는 문법을 선택한 친구들이고요. 옆에 이제 파란색 막대기는 문법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의 등급 컷입니다. 지금 85점이라는 점수는 한 세트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보통 6문제예요. 근데 그걸 다 틀려도 나머지 다 맞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국어는 초장에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모의고사 준비 사실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하게 될 이제 대입 입시 제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법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그래 난 문법 안 해 하고 도망갈 수 있는 돌파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망갈 수 없어요. 자, 우리 지금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혹시 문법 좋아하나요? 우리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끄덕 한번 해볼까요? 문법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애들이 문법을 그렇게 싫어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법 이꼴 암기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문법이 사실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여야 되는데 1학년 1학기 때 분사 조금, 2학기 때 형태소화 단어 조금, 2학년 때는 한글의 창제원리 배우고 3학년 돼서 의문체계, 문장 성분, 문장 구조까지 타다다다다 쏟아내니까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문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왜? 수능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마주하게 될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 기말에도 문법이 메인 시험 범위로 한 큰 단원씩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역별 학습 전략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이 국어라는 건 서로 다른 세 가지의 과목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합쳐져 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각의 영역에서 요구하는 공부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시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윤동주 시인께서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서시라는 작품을 쓸 때 나의 작품이 100년도 더 뒤에 우리 후손들의 대입과 고입 결정에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쓰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이 문학, 특히 시라는 건 우리의 일기장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일기장만큼 주관적인 장르는 없잖아요. 근데 이 주관적인 장르인 문학을 객관적인 형태인 시험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기 위해선 반드시 일관된 해석의 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 문학이라는 과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많은 시험 범위를 애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의 강점으로 제가 내세우는 것이 바로 3번 생동감 있는 설명인데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투리 화자입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예요. 그래서 고전시가,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고전시가가 대부분 사투리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애들이 이미지로 작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실제로 작품을 읽을 때도 이제 엄마야 저 각시 어디 간다고 저리 바삐 가쁘노 이렇게 실감나게 읽어주고요. 또 어떤 이미지가 기억이 필요하면 제가 강의실 문 열고 나가서 들어오는 것부터 이 쌤이 무대에 올라오는 이 순간까지를 정확하게 기억해라. 이게 끝이다. 라고 아이들이 명확하게 작품의 내용과 표현상의 특징과 시험의 출제까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생동감 있는 설명을 메인 이제 저의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비문학인데요. 실제 수능에서, 지난 수능에서도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다 비문학이에요. 이거는 작년만의 특징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능이 출제된 이래로 이 수능 비문학이 항상 키였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 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독해 도구를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문제 푸는 스킬 또는 글을 읽는 스킬이 아니고요. 저의 슬로건은 잘 쓰인 글과 잘 읽히는 글은 같다. 즉, 글을 쓸 때 우리가 이 접속어를 왜 쓰지를 생각해보면 반대로 글을 읽을 때 그 접속어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저만의 틀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게 독해 도구입니다.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문법. 이 문법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 이거 절대 저의 사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저의 교육 철학과 관련된 부분인데 문제로 이해하는 문법, 문제로 정복하는 문법. 저는 전공자라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문법은 저는 개념 8, 문제 2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개념을 하나의 틀, 큰 구조도로 이 단원과 이 단원을 왜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을까? 이게 이 2학년 때 나오는 개념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걸 배웠을까를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이제 저의 시그니처는 이 OX 문제인데요. 애들이 또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선지 5개가 항상 헷갈리진 않아요. 이렇게 좀 몇 개 지우고 나면 항상 2개, 3개가 헷갈리는데 대충 보다가 요거 체크해서 만약에 맞다. 그럼 동그라미 하고 기분 좋게 넘어가죠. 근데 그 헷갈렸던 그 선지가 시험에 나오면 우린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문법만큼은 최소한 내가 전체 선지 5개를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저는 문법 주간지 숙제는 모든 선지에 OX 세모를 하도록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고 대신 문항수를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애들이 한 선지 한 선지 한 선지를 꼼꼼하게 본다면 100문제만 줘도 500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다 걷어서 빈 거 있으면 다 포스트잇 붙여주고 정리 잘 안 된 거 있으면 제가 거기다가 해설도 써주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좀 완전하게 문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포즈를 뒀어요. 왜? 이제 중요한 얘기거든요. 앞에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머지않아 이제 한 달 이제 있으면 입학하고 2달 있으면 볼 중간고사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분석한 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 일단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작년 중간고사를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문학의 출제 비중이 전체의 50%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법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 나오죠. 근데 이 문법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는 보통 의문 변동을 내고요. 이 문법 요소를 1학기 기말고사에 내요. 이게 약간 흔히 말하는 국룰이거든요. 근데 우리 구로고는 문법 요소가 중간고사에 나오고 의문 변동이 기말고사에 나오는 되게 특이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다행히도 외부 작품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참 다행이죠. 근데 외부 작품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시험지에 나와 있는 작품들 또는 내용들을 우리 애들이 학교 또는 학원에서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급 컷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구로고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내가 몇 점 이상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무조건 100점을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어렵던 쉽던 100점 맞으면 어차피 1등급이니까 아무리 1등급 비율이 요즘 10%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즉 1등급과 2등급의 간격이 커졌고 대학교에서도 그걸 크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구로고가 특히 여타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도 100점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문학의 출제 비중이 높은데요. 1학년 1학기 공통국어 1의 1단원을 보시면 문학의 네 갈래, 서정, 시 말하는 거고요. 서사, 소설 얘기하는 거고요. 교술, 수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극, 희곡이나 시나리오와 같은 대본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3개가 중간고사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은 크게 2개 하나하나밖에 없지만 학습활동에 있는 작품들까지 싸그리 다 모아서 시험에 내시기 때문에 학습활동까지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눈에 띄는 문제를 몇 개 가지고 와봤어요. 어머니 찍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구로고에는 이게 많이 나와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근데 다행히도 이 개수를 줍니다. 정답 2개. 근데 저는 이건 선생님들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딱 요 문제에서 정답 2개만 딱 지우잖아요. 오답률이 2배가 됩니다. 왜냐면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아리까리한 게 있을 때 뭐지? 하다가 고르면 틀리고 안 고르면 틀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두 고르세요가 한 시험당 최대 4개, 적게는 2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로고는 몇 점을 맞아야 된다고요? 100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의 이제 시그니처인 저의 이제 리허설이라는 복습 테스트는 더 극악이에요. 정답 개수 안 알려주고요. 옳은 것의 개수를 모두 고르세요 나오고요. 이선지 싹 바꿔서 OX로 다 만든 다음에 O의 개수로 적절한 것은까지 저는 아이들을 대비시키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저의 아이들이라면 껌 축축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도록 제가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거는 문법도 평가원이나 교육청과 같은 모의고사에서 좋아하는 유형이 있고 내신에서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학교 선생님들의 문제를 보니까 요거는 모의고사에서는 잘 물어보지 않고 딱 내신형 문제로서 문법이 좀 출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건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문 변동이 일로 왔는데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학기 때는 문학을 많이 넣었고 문학을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법을 많이 낼 수 없어요. 근데 문법 요소는 선택 과목이 바뀌면서 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그 중요성이 커진 단원이고요. 이 의문 변동은 이제 흔히 말하는 국밥 같은 단원입니다. 수능이 만들어진 1994년 이래로 매년 나오는. 그래서 비중도 보시면 문법의 비중이 50%가 넘죠. 그래서 의문 변동 쪽에 대한 문제가 50%가 넘고 문학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극갈래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서, 교과서에 있는 지문 하나 나오고요. 화법, 이것도 토론이에요. 그러면 토론 글 읽어야 돼, 독서 글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문학 하나 또 읽어야 돼. 근데 그 와중에 문법을 14개를 풀어야 돼. 그래서 기말고사가 훨씬 더 시간 압박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구로고는 1학기 중간고사와 1학기 기말고사의 전략도 달라야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요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띄는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모두 고르세요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완전 내신형. 독서 지문에서 흔히 말하는 연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의 빈칸을 다 비워놓고 그 빈칸에 들어가면 낮춘다, 강하다, 약화된다, 강화된다 이거 짝지어서 고르는 이런 내신형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요 표가 제가 알기로는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좋아하는 표예요. 이거를 이제 내신에 가지고 오셔서 이건 흔히 말하는 아이들 시간 뺏기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다 분석한 다음에 여기 해당하니 여기 해당 안 하니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시험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문법 범위가 일반적인 학교의 출제 경향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두 번째는 서술형이 다행히도 없어요. 그럼 서술형 대비 안 해도 되나? 저는 냅니다. 왜? 내가 아는 걸 쓸 수 있을 때 저는 내가 제대로 아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숙제에는 서술형 관련된 문제도 제가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수 조심하셔야 되고, 또 기말고사 경우에는 특히 시간 압박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부 작품이 출제되지 않는 만큼 교과서의 학습 활동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고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당연히 학교 시험 범위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중요하겠죠. 학교에서 혹시 프린트 주면 프린트까지, 학교 선생님이 수업한 서, 그 다음에 교과서 학습 활동까지 완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문법을 항상 매 앞차시에 이제 배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문법을 이해하려면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이 근간이 제대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바로 문법 요소를 배우면 문장 성분, 문장의 구조에 대한 중3 때 배웠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설명할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문법을 무조건 제일 앞차시에 배치를 해가지고 애들이 계속 오랜 기간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리허설입니다. 복습 테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지에서도 서술형은 없지만 애들이 아는 것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서술형을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의 주간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수업은 언제 개강이 되냐면요, 3월 8일 일요일 2시에서 5시입니다. 야, 시간 좋죠? 아침 잠도 자도 되고 또 너무 늦게 끝나지도 않고, 그래서 딱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에 아이들이 오면 이제 첫 내신부터 제가 1등급이라고 썼는데 사실 구로고는 1등급 이꼴 100점이기 때문에 그냥 100점 완전하고 완벽하게 데뷔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제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 피날레를 준비한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대면 클리닉, 그 다음에 재원생 단톡방, 여기에서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애들 플래너 관리까지 제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저의 자체 플래너까지 아이들에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면 상담. 이게 애들을 1대1 클리닉을 하려면 우리 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 첫 시간이 지나면 그 두 번째 시간이 오기 전후에 무조건 1대1 상담을 다 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성향이 있지? 이 친구는 어떤 성향이 있지? 아, 이 친구는 문법을 잘하는데 문학이 약하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을 줘야 그게 진정한 1대1 클리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1대1 상담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우리 아이들이 1학기 중간고사에 볼 예상시험 범위입니다. 어머님들, 예상이에요. 틀렸다고 저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상시험 범위고요. 이제 보시면 뭐 현대시 2개, 소설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수필 2개, 이렇게까지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화의 원리라고, 이거는 자사고나 좀 이제 수준이 높은 학교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운 학교들이 이거 안 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또 적지만 내주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 요소까지 예상 시험 범위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문법을 제일 앞차시에 배치를 해서 애들이 좀 충분한 시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의 원리는 그냥 한 번 정리하면 돼요. 한 번. 그래서 이걸 제일 마지막 후순위에 배치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수업 일간 일정이고요. 이건 제 브로셔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항상 오면 테스트 먼저 보고, 테스트 해설이 필요한 경우 테스트 해설을 하면서 지난 시간 복습, 또는 이제 바로 그것이 필요 없다면 본차시 수업 바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들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아이들이 좀 혼란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 정규반에 오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요. 그 제 브로셔 첫 페이지 보시면 밑에 그 제 얼굴 좀 보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얼굴 밑에 있는 글자 보이시죠? 너의 오롯이 국어 미니 앨범. 이게 저의 타이틀, 슬로건이에요.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커리큘럼이 공부지만 하나의 아이돌 앨범 제작 과정과 비슷하면 좋겠다. 딱 한 노래가 끝나면 한 시험이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정규 교재 이름은 이제 흔히 말하는 가수들의 타이틀곡.
그래서 타이틀 트랙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에는 다 들어있어요. 학교 선생님 필기, 프린트, 중요한 거, 출제 포인트 등등 애들이 필기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주간지, 주간학습장의 이름은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시험 준비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 표지는 매주 바뀌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거나 애들이 들으면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는 노래를 추천해주는 이제 아이디어를 따와서 이렇게 레코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습 테스트인 리허설까지 아이들이 정규반에 오면 항상 요 3개의 자료를 받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직전 보강 때 주는 자료인데요. 이거는 진짜 딱 시험에 나올 거를 몇 개만 뽑아주세요 하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만든 자료고요. 요거는 우리 구로고 시험 형태랑 제가 똑같이 만들어서 난이도, 문항수, 배점까지 고려해서 만드는 동형 모의고사까지 애들이 직전 보강 때 오면 정리하고 시험 치고 질의응답한 다음에 보내고 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애들 시험 전날에 자 수요조사요. 몇 시까지 깨 있을래? 저 4시요. 오케이. 그럼 쌤도 4시까지. 너는 몇 시에 일어날래? 6시. 오케이. 그럼 쌤 6시. 그래서 안 잡니다. 눈 이제 시뻘겋게 뜨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항상 그게 있어요. 가까워지면 평소에 안 궁금했던 것도 갑자기 궁금하고 헷갈리고 그런 것들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교재 미리 보기인데요. 그냥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이제 문법 개념이 정리된 내용이고요. 여기가 말씀드렸던 학교 선생님 필기,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프린트, 출제 포인트 정리한 거, 선생님과 제 설명이 겹쳐서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까지 색깔 다 다르게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난이도별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몇 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요, 문법이나 문학 같은 경우에는 빈칸 채우기가 항상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술형이 없지만 이제 서술형 연습을 좀 하도록 제가 준비를 했고, 마지막은 이제 시험장에서 볼 객관식 문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허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지선다, 뭐 기니디리미 이런 문제 있죠. 그럼 복수 정답형 몇 개 고르세요, 모두 고르세요, 뭐 3개 고르세요 이런 것들 OX 문제까지 다 들어있어서 애들이 시험 범위 안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봤을 때 낯선 내용은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자료를 제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다 나올 것이다 라는 이제 강한 말씀과 함께 이렇게 자료 소개를 끝냈고요. 이제 관리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 제목을 클리닉의 끝이라고 써놨는데요. 뭐냐면 할 수 있는 클리닉은 다 합니다. 자, 대면 클리닉, 비대면 클리닉, 필요하면 줌 클리닉, 왜냐면 학원 10시에 애들 집 보내야 되니까 줌 클리닉, 그 다음 주간지 걷어서 손첨사까지 할 수 있는 클리닉은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버겁지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아이들이 타게 하기 싫어서 모든 과정 저 혼자서 제가 직접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중요하죠. 우리 애들을 너에게 이제 보내놨으면 너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수업 후기를 받아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엄마와 소통을 잘 해주셔서 좋다. 내가 집에 가서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 또한 학생에게 굳이 뭐 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얘가 오늘 시험에서 어땠는지, 오늘 뭐 배웠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있고, 이건 이제 개별 성적표 틀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또 저의 관리의 또 시그니처인데요. 말씀드렸던 오롯이 재원생 학습방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여기는 오픈 채팅으로 제가 만들어놔서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구로고 친구들만 있지 않습니다. 또 1학년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결국엔 내가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지도 좀 확인하고, 또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좀 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오픈 채팅으로 일부러 운영을 해서 애들이 정해진 시간에 플래너 인증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단톡에, 개별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겐톡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오롯이 스터디 플래너 틀이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공부법이라고 해가지고 1순위 공부, 2순위 공부해서 쓰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또 시험 전날에는 모의고사나 내신 전날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뭐 예를 들어 점심 많이 먹지 마라, 영어 듣기 때 졸린다, 이제 이런 거까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챙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 애들이 주간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각각의 틀리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새롭게 이제 하고 있는 시험지를 딱 거두면 개별적으로 오답 노트를 제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1주차 할 때 친구가 예를 들어서 4번, 7번을 틀렸고 뒤에 친구가 8번 틀렸으면 친구 오답노트에는 8번이, 친구 오답노트에는 4번, 7번이 똑같이가 아니라 OX 또는 단답형으로 싹 바꿔서 개인 오답노트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냥 부족한 구멍 따위는 요만한 구멍도 만들지 않겠다라는 이제 취지를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애들이 시험 대비가 끝나면 한 권에 좀 정리가 다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걸 시키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실제 정리한 이제 사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요건 이제 제가 1대1 상담하는 사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럼 이건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또는 친구들도 이미 그 과목 선생님이 좋아서 그 과목 열심히 해본 적 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님들도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분명히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 사랑하는 강사, 학생을 사랑하는 강사라는 이제 이름 아래에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냥 사소한 거, 선물, 파티, 간식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개강과 종강 때마다 요즘 보기 힘든 손편지를 다 써줍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개강할 때, 종강할 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저를 좋아하는 게 곧 국어 공부를 좋아하는 거고 의외로 손편지가 저는 여학생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 남학생들이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티는 안 내요. 근데 이제 받으면 혼자 이렇게 이제 웃고 제가 1년 커리가 끝나고 물어보니까 편지를 그 친구가 다 이렇게 모아놨는 걸 저한테 이렇게 갖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MBTI가 F예요. 희귀한 국어, 남자 국어쌤의 F. 그래서 빼빼로데이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빼빼로데이 뒤에도 보면 개별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한마디를 다 써서 애들한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종강 때 선물과 함께 손편지 준 사진을 이렇게 첨부해서 보여드립니다. 이제 저의 그러한 진심이 아이들한테 이제 전해졌는지 애들도 뭔가 그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이거 싫다 했거든요. 퉁퉁퉁 싸우르. 싫다 그랬는데 또 남자애들은 싫다 그러면 또 더해요. 그래서 인형 뽑기 해가지고 또 이제 제 교무실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 그려준 뭐 저의 사진, 그러니까 칸초 이름 찾기 뭐 이런 것까지 뭐 선물 준 거. 그럼 요건 이제 모의고사 단독 전교에서 100점 1등 나온 친구가 성적표 나온 날 학원 달려와서 저한테 원본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 복사해 달래요. 엄마 갖다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원본 아직까지 저희 집에 이렇게 제가 파일로 예쁘게 보관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 뭐 선물, 남학생이 또 과일도 갖고 왔더라고요. 남자애들이 은근 섬세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 업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소년 저랑 닮았다는 거예요. 그럼 칠판에 맨날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또 애들이 또 애정이 있어야 또 그릴 수 있으니까 제가 되게 자랑스럽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업 후기를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안 보이시죠? 그래서 그 브로셔 마지막 쪽에 제가 몇 개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냥 수업과 시험 대비와 성적 상승 물론이고 제가 조금 이제 아이들한테 듣고 울컥했던 건 이런 말.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배웠다. 그래서 뭐 제가 부끄럽지만 본인의 롤모델이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애들을 좋아하니까 숙제하기 싫었던 날에도 선생님을 떠올리고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제 실제로 제가 뭐 써라고 협박한 거 아니고요. 문화상품권 건 거 아니고요. 애들이 실제로 이제 수업 끝날 때 이렇게 저에게 후기를 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구로고 수업은 2시에서 5시. 이제 일요일 3월 8일입니다. 개강 예정이고요. 개강하고 나면 말씀드렸던 1대1 상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의 강점과 약점 파악하고 그 내용도 이제 정리해서 어머님들께 전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구로고라는 거는 저의 사랑, 저의 이제 관심 속에서 애들이 100점을 맞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이제 치열하게 준비하고 아이들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오롯이 정답으로 향하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아이들 사랑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